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시험 끝나서 홀가분하실 우리 경감님도 계실 테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이 아니실 겁니다. 아마 내년 준비하시는 경감님들이실 건데, 어쨌든 한 분이라도 또 보신다면 고생하셨다고 추운 날씨에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좋은 소식 꼭 전해 주십사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저도 여러 군데 많진 않아도 시험 보신 분 그리고 다른 학원 관계자 제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한번 스킵을 해봤어요. 오늘 이제 제목은 기출 해설 특강인데 전체 문제 해설하는 그런 해설 특강은 아니고 몇 문제 하고 오늘 그 프린트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한 30분 정도로 오늘 이 짧은 특강을 계획을 해서 왔는데 그래도 페이지 6페이지짜리 제목이 이렇게 해설 특강으로 되어 있고 기출 분석되어 있고 저의 총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는 세 문제인데요. 최신 판례 세 문제를 제가 가져왔어요. 나머지 문제들은 100점 방지문 문제 하나 빼고 나머지 문제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특히 따로 설명드려야 될 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해설은 4월 정도에 시행될 우리 촬영될 문제풀이 특강에서 제가 그 이 형식으로 좌문, 우회, 좌측의 문제, 우측의 해설 요 프린트 형식으로 문제풀이 시간에 전부 해당 파트에서 다 자세한 해설과 함께 올해 전체 문제는 풀어드립니다. 항상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신 분들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밖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달라요. 커피 먹으면서 마음 편하게 음악 들으면서 밖에서 이렇게 보면서 옆에다 정답 놓고 이 답이 이 문제였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거고요. 실전에서 시간 쫓기면서 특히 행정학이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학 선생님하고는 아직 통화를 못 했는데요. 다른 분한테 들었어요. 행정학이 올해는 어려웠다고. 헌법은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기준이니까 여러분들 처한 그 공부 구력, 그다음에 처하신 그 환경에 따라서 난이도 차이는 조금씩 있으실 겁니다. 자, 좋은 결과 꼭 전해주시고요. 난이도는 중하로 잡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100점 방지용이 12번으로 하나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실수까지 해서 한 두 개에서 네 개. 네 개는 이번에는 조금 많으실 겁니다. 두세 개로 막으셨으면 행정학만 잘 보시고 형소법만 병타를 치셨다고 하면 좋은 바늘구멍에 통과하실 확률이 있으시지 않으실까 제가 기대해 봅니다. 자, 옳은 거 묻는 문제는 거의 작년이나 비슷한데요. 12문항 정도 출제됐고 올해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의 개수는 1, 1개, 2, 2개, 3, 3개 이 개수형 문제가 3개나 나왔는데 다행히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저는 개수형 문제는 찍어서 맞춘 분이나 공부하고 정식으로 맞춘 분이나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진 않지만 세 문제가 나왔고 조합형은 한 문제 나왔습니다. 이 특징이 있다면 제가 꼭 쪽집게 점쟁이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작년보다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제가 월봉이 현장 모의고사 마무리 강의까지 왜냐하면 이번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작년 24년 8월 29일 헌재 결정까지만 하면 됐거든요.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서 엄청 중요하고 그 재산권 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법과 그 재산권이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어려웠던 유류분부터 해서 어려웠던 판례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올해 이번에는 상속분 가액 인지 그 청구권 그 판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좋은 점수 맞으실 거라 객관적으로 작년보다는 저는 쉽다는 말은 하지 않고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맞추실 수 있었다. 어떤 시험도 실전에서 보시면 쉽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점수가 많이 나오겠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올해 제가 이걸 만들고 오늘 아침에 이거는 우리 21일 날 우리 한 달 정도 늦게 이번 내란 사태 때문에 시험이 밀려가지고 한 달 정도 늦게 보는 바람에 제가 볼 때 조금 수월하게 내셨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죠. 행정하기 어려웠다니까.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그 제자한테 작년에 5급공채 합격한 제자한테 21일 날은 그 우리 시험 봤지만 22일 토요일에는 입법고시가 있었어요. 근데 헌법 시험 문제지가 늦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본 우리 제자를 통해서 문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렵게 냈구나 헌법을 느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급공채 앞둔 학생들한테도 이제 그 입법고시가 어느 정도 바로미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최신 판례가 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험에서는 기본적인 문제에 100점 방지용은 어느 시험에는 한 번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 판례가 위헌이다 아니다를 냈으면 100점 방지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이따 보실 심사 기준을 물어본 겁니다. 자의금지 원칙으로 심사했느냐, 비례 원칙으로 심사했느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판례거든요. 중은 취소 청구권자. 그런데 결론을 물어본 판례가 아니라서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따져봐도 100점 방지용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헌정사가 다행히 빈출 헌정사는 아닙니다. 우리 책에서 제가 누구나 두 문자 따면서 암기할 그 빈출 헌정사는 아닌데 제가 헌정사는 포기하시되 이 정도는 맞추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단원마다 체크해드린 몇 개 중에서 문제가 나와서 헌정사 문제를 틀리시면 안 되는 이번 문제였습니다. 소거법으로 한 지문 몰라도 풀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첫 페이지에다가 인사말 드리고 바로 좌측에다가 기출분석. 전체 기출분석은 문제풀이 때 그 이거 말고 이제 연도별로 경찰 간부, 경정 승진 연도별로 그리고 경찰도 곧 시험이 있거든요. 3월 중순에 그것까지 합쳐갖고 문제풀이 때 정식 그 여러 페이지에 그 걸쳐진 이런 기출문제 분석표를 이렇게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 이거 강의 끝나고 오늘은 5급공채 기본 강의. 저희 기본 강의 끝났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5급공채 기본 강의 시작하는 날인데 5급공채 보는 학생들이 그 입법고시를 다 봤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곡소리 나가지고 헌법이 어렵게 나와가지고 아주 울고 있습니다. 지금 벌벌 떨면서 피셋은 넘겼는데 이제 헌탈할 그럴 염려가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그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헌결이라는 건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판례예요. 보시다시피 헌정사 하나 나왔는데 4번에서 4번 보시면 오늘 문제도 같이 올려드렸어요. 오늘 프린트는 기출문제 헌법 해설 6페이지짜리 문제 3문제 문제와 해설까지 포함해서 그 해설에는 그 판례들에 대한 저희 이 핸드북 교재 있죠? 이 이쁜 별이빛 요 표지로 되어 있는 그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 번 강조, 특히 탄소 기본법 있죠? 그것까지 시험에 나왔거든요. 제가 아주 자세히 그 설명드리고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다 하는데 우리 나왔죠. 그다음에 입법고시도 똑같이 나왔어요. 법률유보 원칙, 과소보호 금지 원칙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가 위배됐느냐.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연도 안 외워지면 어떻게라도 하셔라라고 해가지고 그 연도까지 제가 그려드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그 4번 문제가 헌정사 문제였는데요. 제가 이런 두 문자까지 따드렸어요. 수업 중에 직이 삼봉 요 헌정사 문제 풀 때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직이 삼봉으로 암기하셨으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요게 3공화국 헌법에 신설됐고 직업공무원제가 2공화국 헌법에 신설됐거든요. 2공화국은 3차잖아요. 1번 지문 보세요. 1960년 3차 개정헌법은 3차 개정헌법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 및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직업공무원제. 그래서 이 3차니까 이제 그 20이니까 3차고 30이면 5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화국과 몇 차 헌법 개정인지 같이 암기하셔야 된다고 해서 직이 3봉으로 그 암기 드렸고요. 우리 인간의 조능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서 그 책 안에서 빈출헌정사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조능과 가치는 지금 우리 2번 지문처럼 5차 그다음에 행복 추구권 두한 비자 연행 피무처에서 행이 행복 추구권이에요. 두한 비자니까 전두환이니까 50이잖아요. 그래 그게 50이니까 8차. 그게 2번 지문입니다. 그리고 3, 4번이 전부 현행헌법이에요. 자,
3번을 혹시 몰랐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현행 헌법에 신설되어 있는지가 혹시 모르셨다. 그러면 일단 체크하고 마지막 걸 읽어보시면 적법 절차 원칙은 우리 책에서 지기 3봉처럼 밑줄 딱 그어놓고 작년 기출표시까지 제가 해드린 겁니다. 또 나왔거든요. 그리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우리 헌정사 정리해놓은 박스 안에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거 안 보셨어도 답을 맞추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당과 선거제도 어렵지 않게 나왔고 나머지 것들도 답이 조금 눈에 띄게 많이 시험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1 한 개, 2 두 개, 3 세 개 이 문제들도 어렵지 않게 출제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1편 헌법총론하고 2편 기본권은 전부 헌정사 문제 하나 빼고 전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물론 이제 다음 밑에 하단 부분을 보면 부속법률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인격권의 별이 하나 있고요. 평등권의 별이 하나 있죠. 요 각각 24년도 최신 판례 제가 여러 번 유튜브까지 올려드려갖고 최신 판례 특강으로 다 해드렸던 그런 판례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 별이 4개 있는 건 이 재산권에서 아까 말했던 재산권 관련 민법 조항 포함해서 4지문이 전부 작년 최신 판례로 나왔고 이 환경권이 탄소 중립 기본법 있죠. 그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4개로 나눠가지고 그려드린 거. 여러분 그래서 전부 헌재 결정이라는 거 보이시고 근로의 권리는 역시 헌법조문이 4개로 출제돼서 우리 많이 연습했던 그 패턴대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신부터 쭉 보시다가 집회결사의 자유에는 헌재결정 2개에다가 집시법 2개, 참정권의 국민투표법 하나에다가 헌재결정 3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법 있죠? 여기 2개 나오고 나머지가 헌재 결정입니다. 자, 기본권 총론은 몇 문제가 나왔느냐? 밑줄 쳐드린 겁니다. 3문제 나왔습니다. 기본권 제한, 주체, 보호 의무 이렇게 총론, 밑줄 그은 게 총론 파트예요. 자, 여기는 총론, 강론 따로 구분짓지 않고 여기서 기본권 총론과 나머지는 전부 기본권 강론이고 올해도 국가구조론 3편에서 총론에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요게 권력분립. 우리가 맞출 수 있게끔. 그리고 3편은 역시 예정됐던 대로 국회는 국회법,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헌법이 한 지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 관련해서 헌재법 4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선 나머지는 전부 여기서도 헌재 결정이에요. 그리고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는 기본권 요 총론이 한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3문제 정도로 제가 나올 거라고 많으면 4, 5개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3문제가 나와버렸고요. 비율은 거의 노멀하게 나왔습니다. 기본권 우리 헌법 총론 5문제, 그 다음에 3편에서 이번에는 7문제 해가지고 3편도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어서 일단 이번 시험에서는 제가 볼 때 2개 정도 틀리셨으면 1개 틀릴 수도 있어요. 이번 시험에서 2개나 1개 정도. 행정학에서 그 실수하신 것들을 여기서 이제 많이 하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넘기셔가지고 문 풀 때는 이제 이런 실제 출제됐던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요게 경영승진 올해 거고 평등권 관련해서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여기 대학동 옆에 서원동 있죠? 서원동에서 그때 제기했던 헌법소원 사건에서 왜 코로나 긴급 구조 재난 지원금을 줄 때 왜 이 둘을 차별했냐는 겁니다. 누구랑 누구를 차별했냐면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랑 결혼 이민자는 재난 지원금을 주고 난민 인정자를 제외해 버렸어요. 여러분 같은데 차별했단 말입니다. 둘은. 오히려 이제 어떤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는 난민 인정자를 더 보호해 줘야 될 것도 같고 그리고선 이 평등권 문제에서 평등원칙 침해한다라고 해서 자 12번입니다. 저 표시가 잘못됐고 요 문제 표시가 12번 평등권이 맞습니다. 아까 보셨을 때 제가 별표 하나 쳐드렸던 거요. 자 그런 다음에 평등권을 침해해서 지금 틀린 거를 하나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 중원 취소 청구권자 요 헌법 불합치 사건에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거 그걸 이제
중호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민법에서. 근데 그 직계비속을 취소 청구권자에서 제외하고 있었어요, 옛날 민법에. 그게 이제 헌법에 위반됐다는 건데, 보통은 자의금지 원칙으로 심사하면 합헌일 확률이 높고, 비례, 특히 엄격 비례로 심사하면 위헌 불합치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거는 불합치가 나왔는데 이래서 시험 문제에 물어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자의금지 원칙으로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들이대는 그 척도 그거에서 약간 이제 벗어나 있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제가 어려운 그런 지문으로 구성했다고 미리 예고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면서 해설지를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정한 조세 법률 조항이나 혼인 그 조항이 혼인이나 가족 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해서 차별 취급하는 것이 문제됐던 우리 그 뒤에 보시면 제목이 있어요. 세대별 합산 규정, 종합 종부세 과세 방법 할 때 이게 인별 사람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할 때 이렇게 차별하는 거 이거 심사할 때 여기도 결론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걸 심사할 때 단지 합리적인 이유 유무만을 확인하는 요 정도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어요. 요렇게 요 정도로 심사하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셔서 밑줄에서 해설 밑줄입니다. 들어보시면 지금 요 빨간색 부분 1페이지에 그 위에 오시면 따라서부터 특정한 조세 법률 조항이 혼인이나 가족 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해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 정도 유무만 확인하는 심사로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심사 척도 물어보면서 틀렸고 4번은 별거 없습니다. 자 이 문제가 제가 볼 땐 100점 방지용이었는데 1번은 일단 지우시고 두 개 중에서 하나 고르셨을 거예요. 4번은 그 틀리실 그 판례가 아니고 그래서 요것만 이제 2분의 1 확률에서 하나 쪽 근데 이런 것까지 안 맞추셔도 하등에 지장 없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마어마하게 많이 연습했던 재산권 관련 작년 8월 29일까지 나왔던 작년 판례들 모음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제가 급하게 제자가 보내줘서 본 입법고시 문제. 입법고시 문제는 시험을 토요일 날 봤는데 이제 정답 이의제기 기간 끝나고 정답이 확정되면 3주 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출분석을 바로 못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우리 훌륭한 제자가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그 가다방과 함께 봤어요. 그랬더니 이 재산권 문제, 이 판례 중에서 입법고시 문제도 출제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 판례는 제가 유튜브 특강 17, 18, 19 중에도 아주 자세히 설명드린 거예요. 유류분 그 판례와 함께. 그래서 이 판례는 갑을 두 명의 상속인이 그러니까 아빠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갑을이 아버지의 A 건물을 나눠 이 A가 갖고 있는 그 기업 건물 있죠? 요 건물을 갑을이 반반씩 나눠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병이 인지가 돼가지고 얘도 공동 상속인이 되는 형식에서 이 사람도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 원래였으면 갑을병 셋이 나눴어야 되는데 이 병이 나중에 인지 판결 받고 공동 상속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눠 가가지고 둘이 금액을 반반씩 나눠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건물은 못 찾아도 가액 지급 반환 청구권을 이 병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속회복 청구권에 제척 기간이 있는데요. 그 참칭 상속인이 원래 받아가야 될 저의 상속 그 금액을 침해했으면 상속회복 청구를 하는데 그게 그 3년, 10년의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다시피 상속회복 청구권에 관한 10년, 상속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근데 이 사람은 이 뒤에 인지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척 기간이 지나가 버려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인지에 의해서 공동 상속인이 된 요 병, 여기에서는 청구인 병, 이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유류 부분은 복잡했지만 나올지 모르고 얘는 다른 시험에서도 이미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왔고 이제 다른 시험에서도 쭉쭉 나올 그럴 앞으로 계속 아주 중요한 판례. 이게 6월 27일입니다. 자, 그동안은 8월 29일 이후로는 이번에 1월 그 3일 날
13일 날 판례 나오기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들 구성이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헌재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 판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 분량이 줄었긴 했는데 8월 29일까지 나온 이 그 판례들이 아주 그 어렵고 중요한 판례들이 많았습니다. 해설해 보면 핸드북 1권 371페이지 19번 요 판례가 이번 그 핸드북에도 작년에는 추록으로 드렸고 이번에는 여기에 실려 있다. 자, 2번은 사무장병원 사건인데요. 여기에 키워드는 여러분 사무장병원 자 이렇게 의료 그 급여 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무조건 해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사무장병원으로 판별되지 않은 그런 경우에 그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그 첫 번째, 두 번째 해설 줄에 있습니다. 그것만 참고로 해서 읽어볼게요. 지급 보류 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그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무죄 판결 확정 등 사전 변경이 발생할 때는 이 사람한테 치명적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아주 자세히 여러 번 해드렸던 최신 판례였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6월 27일 판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근데 이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 자, 여러분 이게 파주에 있는 돼지 농장에 돼지 한 1035두 정도? 이게 돼지는 말이라고 안 하고 이제 두로 이렇게 1035두 정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걸려가지고 다 살처분 당했어요. 이거 이제 읽어보시면 살처분 당했는데 이 약 1000두에 해당하는 이 돼지의 소유자는 서울에 사는 갑이에요. 이분이 이 돼지를 키웠겠어요? 파주에 사는 을이 사육했겠습니까? 여기가 사육농가입니다. 이 서울에 사는 사람은 이 소유자고요. 이 돼지의 소유자, 축산 계열화 사업자인 소유자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있는 키워드예요. 자, 지금 살처분 당했을 때 그 보상금 있잖아요. 살처분 당하면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 이 보상금을 누구한테 주고 있었다고요? 현행 이 법에서 여기 사육농가한테. 그러니까 소유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억울하다고. 나는 이제 나는에서 멘붕이 딱 왔는데 판시사항에서 이 소유자인 요 돼지 죽은 요 소유자인 축산 계열화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했는데 판결 요지 중에 그러면은 옛날처럼 다시 뭐 반반으로 하느냐 다시 이 사람한테 돌려주냐 이제 이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다시 한번 입법을 하라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던 그 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소유자 농가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당연히 이것도 예측됐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제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 많이 낼 때는 반드시 여기를 바꿀 거다. 재산권 침해된 거 이거가 아니고 반드시 소유자인 축산 계열화 사업자인지 사육농간지를 잘 가축을 사육한 사육농간지 요 계약 사육농가한테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상금은 요 사육농간지 이거를 잘 보고 무조건 뒤에 있는 침해한다 이것만 쳐다보다가 큰 코를 다친다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자, 4번도 이게 지금 내 지문이 최신 판례로 나온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제가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냈지만 아주 보기 드문 그 문제예요. 이번 그 입법고시에서는 이 중에서 이제 뭐 한 개가 톡 튀어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냈고 여러분 이 그 지방의회에 당선되면 요 우리 그 퇴역연금 급여를 정지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의회 당선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중복으로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퇴역연금의 전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예를 들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의원 수당이 한 달에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의원으로 받을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짜증 낼 거니까 자 실제 얼마 받는지 자, 500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사람이 받고 있던 퇴역연금이 800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800을 정지시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 사람의 그 경제 이런 거 다 뭐 아무런 고려 없이 그 말이 어디 있냐면 제가 그 4번 해설에 그 파란색으로 입혀드린 게 있습니다.
중간에 밑줄 틀린 지문이 아니라서 밑줄은 틀린 지문에만 있기 때문에 2번에만 들어있는 거고 여러분 그 파란색을 보시면 보수 수준과 연계해서 연금의 일부만 감액하거나 적어도 연금과 보수의 합계액이 취임 전 퇴직연금보다 적지 않은 액수로 유지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 억울하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한다고 판시했던 사건입니다. 전부 핸드북 페이지를 다 적어드렸고 몇 번의 이 판례들이 있는지를 전부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올 줄은 사실은 아니 완전 땡큐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 입꼬리가 올라간 것처럼 완전 땡큐입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복잡하고 길거든요. 이 문제가 대단히 복잡하고 긴데 제가 마지막에 어떤 두 문자까지 따드렸냐면 이제 이 환경권과 관련돼서 1번, 2번, 4번은 뭐 사실 안 보셔도 됐을 그 문제예요. 여러분 이 탄소기본법 있잖아요. 이 탄소기본법에서 문제가 나오면 100% 이게 사실관계도 물론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적으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안 줘요. 이제 그 휴대폰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단자 플러그 그 있잖아요. 그 충전 단자 그것도 안 주잖아요. 이제 자 애플 스티커도 안 주고 제가 좋아했던 여러분 이게 두 단계로 제가 나눠서 과소보호 금지 원칙 위반되느냐 환경권이에요. 공직선거법 79조 같이 자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위배되느냐 의회 유보 원칙을 포함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느냐 이렇게 잡아드렸죠. 이게 4단계라고 꼭 4단계로 해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됐느냐. 판례 문구에서는 이제 이 법률 유보 원칙, 의회 유보 원칙을 포함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됐느냐라고 해놓고 이 첫 번째 단위에서 2030 안 외워지면 뭐라고? 2030. 그 다음에 2030이니까 당연히 31년부터 시작하죠. 다음 문구는 203 하나부터 언제까지? 자, 누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49제를 지낸다고 제가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뒤 언제까지? 2049 이렇게 이 판결 요지 전체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건 어디까지를 물어봤느냐 2030년까지를 물어봤느냐 아니면 2031년부터 2049년까지를 물어봤느냐 그래서 짬뽕으로 물어봐서 섞어서 틀리게 냈느냐 이걸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 8조와 관련돼서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두 개를 다 이렇게 섞어서 물어봤지만 2031년부터 요 49년까지만 파악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둘 다 위배 아니라고 그랬어요. 30년까지 거는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고 그래서 헌법에 위반 안 된다고 그랬는데 2031년부터 49년까지에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 법률 유보 원칙에도 위배가 된다고 해서 요 4개 경우의 수 이렇게 제가 줄 그어서 요 4개의 경우의 수 그래서 나중에 숫자 안 외워지면 2030 세대에 49제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고 어디를 물어봤는지 자 2031년부터 49년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둘 과소보호 금지 원칙 법률 유보 원칙이 위배돼서 환경권 침해라고 했던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번까지 아주 자세히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에서 특별히 볼만한 게 따로 없고요. 이제 자세한 해설과 함께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나머지도 이렇게 좌측의 문제, 우측의 해설. 이제 해설이 길어지면 자 해설이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 한 페이지가 뒤로 오버되게 이제
그 넘어가는데 프린트가 실전에서 문제풀이 할 때는 가급적 지금은 이제 자세한 해설을 해드린 거고요. 그때는 가급적 판결 요지를 줄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만들어 놓을 겁니다. 어차피 이 강의는 26년도에 1월 달이죠. 이제 그때는 뭐 올해 같은 이런 사태가 없으니까. 자, 어쨌든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좋은 결실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시험 보실 우리 경감님들이 이 짧은 특강을 보셨을 건데요. 그분들한테는 이 기출 문제가 제 분석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강의는 끝나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풀이 또 할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